이번에 투표 용지 부정 문제는 선거 부정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맥을 잡는데 오세훈이가 전수조사를 요구를 해야 돼요. 자기가 당선됐더라도 후보자가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국에 50군데지만 서울이 한 25군데 정도 되니까 서울 전체를 조사를 요구하면은 그 안에 뭉티기표도 나올 거고 가짜표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0% 찍었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부정선거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부정선거하고 전혀 다른 제 표현을 제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선거 부정. 무슨 말인지 이거는 선거 부정이에요. 선거 부정의 문제는 나머지 표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이 안 돼. 그러면은 그 돈이 소위 유권자의 110% 1000만 유권자, 1000만, 인구가 1000만이면 한 7, 800만이 유권자면은 거기에 110%를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안 찍었어, 표를. 그 사람들 돈이 아까워서 안 찍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바깥에서 막 과음 지르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이미 우리 공화당은 특검, 선관위 해체와 특검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럼 선관위 해체와 특검 문제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국회에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은 후보자가 오세훈이가 전수조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부정선거, 선거 부정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인이라도 전수조사를 요구를 하면은 서울시의 전체 조사를 하면 지금 서울시가 가장 많잖아요. 투표 모자라는 것도 용지가 모자라는 것도 서울시가 가장 많은데 그러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오세훈이가 뭐 이제 이명박 책임도 책임을 통과하면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특검도 안 하고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뭐 대강 넘어가면은 그때는 바깥에 자유파 국민의힘까지 합쳐서 총투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전주조사를 하자. 지금 쟤들이 뭐 재투표 한다고 하고 선거 재투표 안 한다고 이미 선언했어.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의혹이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오세훈 시장이 소위 보수 아니야, 보수. 나는 인정을 안 하지만. 그럼 오세훈 시장이 나는 후보자로서 한 표라도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서울시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면 되고 그게 국회에서 싸워야 될 문제예요. 지금 그 전에 부정선거 문제하고 저는 부정선거 있다고 보지만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하고 이거하고 같이 결부시켰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명백하게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 딱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따로 해야 되는 거야, 따로.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참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를 해체시키고 그러면서 사전선거를 없애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벌써 아침에 방송에 보세요. 전부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뭐 자기들도 민주당도 이재명도 지금 투표 용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이때 몰아붙이려면은 이때 우리가 요구했던 앞으로의 부정선거를 못하는 방법을 이참에 끝을 내자. 네. 그 끝을 맞아요. 내는 게 사전선거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관위 해체하자 하는 게 이제 방송에서도 좌파들도 얘기해. 자기들이 봐도 부끄럽잖아요. 그 불똥이 왜 얘기해? 그 불똥이 이재명한테 뛸까봐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고.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선거 총괄 관리는 누가 해요? 행정기관이 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행정기관을 얻고 공정한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기본적인 대통령 사과 요구를 하고 재발 방지 요구를 하는데 재발 방지 요구가 바로 특검, 선관위 해체, 그 다음에 사전선거 폐지. 왜? 이제는 이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는 부정선거 문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부실선거라고 해요. 나는 부정과 부실선거예요. 그러면 부실이라는 것은 일부분의 과오가 있었다 이래 보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지금의 용지 부정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용지가 부족했다 이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거를 한두에 치른 사람들, 대대로 선거 치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거표 50%, 유권자의 50%만 찍는다. 어느 누가 그걸 동의합니까? 그러면은 서울시를 까보자. 까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표가 모자랐는데 난 투표 안 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을 모았는데, 투표한 걸로 나와. 이거 부정선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부터는 시민단체나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투표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투표 여부를 확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주민등록으로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인을. 그런데, 난 투표하는데 적혀있다. 이런 게 한두 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정권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뭐 지금도 뭐 여보고 그거 나오라 하는데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거 나가서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할 역할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역할 하라. 그 대신에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방송 나오면 그 얘기 할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전수조사 요구해라. 그리고 특검에서 이참에 선관위 해체시켜야 된다. 선관위가요, 완전히 준사법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사인 줄 알아. 이참에 선관위 해체시키면서 선거법 개정을 종합적으로 개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돼요. 자, 사전선거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해. 사전선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투표 붙이자고 요구를 해야 돼, 국민들이. 국민투표 요구하면은 사전선거 폐지하자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암만 떠들어도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의혹들이 또 양심선언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할 거다. 송파구의 그 공무원 말대로 선관위는 그 전체 투표 장소, 개표 장소 다 공공기관들이 소위 말해서 시청에서 구청에서 다 하고, 저거는 선거인 명부 가져와 가지고 선거인 명부 가져오고 투표용지 가져온 게 다야. 그걸 지금 못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투표용지가 모자랐구나, 그냥 지금 이미 재선거하자 이 하는 순간에 업무론에 또 말려요. 민주당이 좋아 특검까지 할 수 있다. 좋아 특검 해야지. 그러면서 선관위 해체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전선거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그런데 지금 선관위 자체조사가 얼버무리겠다. 이것은 엄청난 거센 국민들의 반발이 있다 이래 보고요. 또 하나는 뭐 장동혁 대표하고 뭐 저하고 만나서 한 3시간 동안 합당 합의를 받고, 제가 경기도 한안갑 출마하는 것까지 다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못 밀었어. 그럼 이유를 알 거야. 소위 장동혁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영남권이나 수도권에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 반발이 심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 최고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얘기가, 뭐 어쨌든 그 약속은 뭐 선거 끝나서라도 합당 문제를 거론해서 하자.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51대 49다 합당된 합의로. 근데 안에 내용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합당 문제가 양당 대표 간에는 서로 합의를 보고 재출마 지역까지 다 합의를 봤는데, 그렇게 합당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제가 어디 출마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대구시장을 출마했어야 되고 달성군을 출마했어야 되는데, 제가 국회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은 조 대표가 10년 고생했는데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도 좀 이제 다리 좀 펴고 편하게 좀 해보자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국회를 가겠다는 것은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한테 했던 얘기, 내가 국회 한번 들어가서 한 번 더 한다 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참에 내가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비겁한 보수 정치인들,
그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세대 교체 두 번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당한 정당이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시킨 주도를 했던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힘을 쓰고 우리 공화당 같이 바깥에 10년 싸운 정당을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냐. 일단 국회로 들어가서 이 시대의 과제인 시대교체, 세대교체 과제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까지 호가호위했고 또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탄핵 조도에 붙었다가 중도에 붙었다 중도 탄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남았는 특히 영남권의 소위 3선 이상 정치인들 중에서 물론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대강 정치를 정리하자. 이번에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를 보지만 2030은 이미 민주당의 이재명의 그러한 통합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못 껴안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뭐예요? 나는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아니 한동훈이가 우리 다 알잖아요. 한동훈이가 재판에 나와가지고 지가 그 읽은 거 35년이니까 지가 읽은 거 아닌가? 근데 안 했대.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제가 12월 3일 겸 한 6개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 또 그 가까운 사람들이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게 해주려고 했어요. 그것도 엄청난 방해를 받아서 못 만났어요. 그때 제가 만나서 뭐라 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탄핵 장관이나 그 다음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선 불복이다. 국민들한테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를 해라. 저는 지금 대통령이지만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부정선거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부정선거는 권력을 쥔 자 아니면 부정선거를 어떻게 잡아냅니까? 그래서 원포인트 특검을 하든지 원포인트 수사본부를 차려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밝혀주셔야 된다. 그리고 야당의 이재명이라도 정치라는 게 야당 대표는 인정해주고 범죄자라도 손을 잡고 앞에서 웃어줘라. 그 대신에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아무도 얘기 못해. 6월 30일 날 저랑 처음에 만나기로 했는 그날 저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탄핵이 안 됐어. 탄핵이 안 됐지. 맞아요. 저 누구야? 김무소희 같은 놈 계엄하자마자 저는 분명히 잘못된 계엄입니다. 맞아요. 계엄을 하려면은 준비를 해야죠. 준비 안 돼. 4월 18일 헌법재판관들 다 바꿔놓고 해야지. 아니 그런 시간적인 시간 타임이 있는데 그거를 계엄을 했어. 그런데 그 계엄이 우리 당원분들 잘 아시지만 저는 그 계엄이 탄핵감도 아니고 내라는 더더욱 아니다. 이거는 확실하잖아. 그래서 이 비중 자체가 계엄을 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문제보다 그를 탄핵하고 내란으로 몰아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탄핵 반대 투쟁을 하고 내란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옳다고 봐요. 그게 앞으로 보수의 전반적인 개편과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변화가 없으면은 보수 정치는 이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겨우 서울에서 다 졌던 선거를 오세훈은 싫어도 우리 당원들도 많잖아. 오세훈은 싫어도 장동혁이 좀 살리보자. 그러면서 야 오세훈은 싫어도 민주당이 정원호 보니까 그 여러 문제 많다. 이래가지고 투표장 가서 안 찍힌 거를 오세훈이 지가 겨우 됐어. 오세훈이가 고마워할 줄 알아. 지가 잘나서 그래. 오세훈이도 중간에 녹색 잠바 입고 계속 떠들었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왜? 자유파 국민도 투표를 안 가. 녹색 잠바
아니, 그 우리 공화당생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왜 입고 지랄하는 거야? 그래서 찍어달라고 그랬나 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이 10년인데 제가 오늘 만나기 전에 우리 최고위원님들, 그 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그 다음에 당의 실국장 18명이 모여서 회의를 1차 가졌어요. 한 2~3시간 회의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첫째, 어떤 분은 뭐 비대위 체제로 갑시다. 그래서 대표님이 힘들어도 비대위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그냥 그대로 지도부가 좀 더 6개월, 1차 6개월 연기해서 합당 문제라든지 정계 개편 문제에 대표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또 뭐 시도당 위원장님 중에서는 대부분 다 그런 의견이시고, 저는 그랬어요. 아니, 그만두면 그냥 그만두는 거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만두면 그냥 그만두는 거지. 뭐 그만두고 비대위 위원장하고 뭐 그거는 좋은 일 같지 않다. 당대표 그냥 그만두면은 그냥 그만두는 거다. 그러고 당이 제대로, 이 당이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공화당 동지는 뭐 애국심이나 정체성 이런 거는 확실해. 그런데 당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해 나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조원진의 생각은 지금은 우리 당원분들하고 당밖에 생각이 없어요. 다른 거 생각 들어오지도 않아. 내보고 저쪽에 이번에 37도 오시라 생각도 안 들어. 왜? 우리부터 먼저 좀 정리 좀 하자. 바깥에 가서 서부지법에 가는 그 하러 가는 분도 있고 다 좋은 일이야. 다 좋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당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당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이 있어야 삽니다. 당 대표는 그냥 앉아서 그냥 집 팔아볼까 그냥? 이제는 뭐 대출로 안 되니까 팔은 수밖에 없어. 그것도 괜찮아. 마누라고 연호하면 팔아. 여러분들이 이제 총선까지 1년 10개월 남았어요. 쉽게 말해서 22개월 남았어요. 저는 우리 공화당이 하고 싶은 건 해라. 남 따라 하지 마라. 이제 우리 공화당 지도부가, 지도당 위원장이 협의하면은 우리 공화당 일만 하지 남 신경 쓰지 말고, 싸우더라도 이재명 청와대에 들어가서 담을 쳐놓고 들어가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결정하면 가자.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실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우리 공화당 결정해서 대표 중단시키자. 그럼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20명 30명 감옥까지 준비하고 가자. 이래 우리 공화당 일에만 신경 써야 된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에 운영해라. 우리 당이 작은 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후원금에 당비 들어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제로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각 우리 당에 지금 한 2,000명의 핵심 간부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핵심 간부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하두를 이리 던졌어요. 이제 우리 공화당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젊은 세력들을 대거 같이 갈 수 있는 세력들을 모으는 방법, 왜? 국민의힘이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들의 주장은 부정선거도 얘기할 수 있고 윤호개인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젊은 층들의 주장을 수긍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치의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 층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가졌다 그럼 국민의힘이 그럼 선거 안 해. 누구 말대로 부정선거 막으려면 선거하면 안 된대. 그래 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권 바깥에 있는 2030의 민심은 이번에 서울 선거를 통해서 되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2030의 민심을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또 자유우파 4대 연대하겠해서 내가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말만
연대하면 뭐합니까? 황교안 후보 나갔는데 연대가 황교안 후보한테 사당 연대가 가서 집회라도 했어요? 어? 연대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화당이 연대하겠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저는 황교안 대표나 김현태 장군이나 그런 선거장에 우리 공화당 다 동원령 내려가지고 그거 다 가서 자원봉사하시자. 이게 연대 아닌가요? 그런데 연대한다고 선언해. 우리 공화당 안 한다 했더니 황교안 대표가 이거 왜 그러시냐고. 이거 나는 이번에 선거연대 자유우파 선거연대는 안 하겠다 이미 선언을 했고 이번에 어쨌든 장동혁이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좋은 집만 보면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장동혁을 그래도 당당하게 만나가지고 합당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나마 제일 낫다. 그다음에 장동혁이 생각하는 게 우리 공화당하고 똑같아. 말하는 게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력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한동훈이가 저기 어째 살아났어. 나는 한동훈이 저기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 그런데 내가 볼 때 100% 보장이 이게 한동훈이 저래 살아났다는 것은 어쨌든 보수 쪽에 국민의힘 쪽에 한쪽이 이제 생겨난 거야. 그죠? 그러면은 장동혁이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장동혁이가 나 못 나가겠다 하면 1년 2개월 동안은 지금부터 14개월 동안 내보낼 수가 없어요. 모르지 뭐 최고인들 다 사퇴하면 최고인이 사퇴하면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 송원석이 원내대표한테 삐딱하게 하다 송원석이 그만뒀잖아. 지가 그냥 그만두면 되지 뭐 그만두면서 뭐 당의 변화를 니부터 좀 변해라 송원석이. 그렇게 뭐 원내대표 새로 뽑히면은 뭐 당 지도부는 단단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원내대표가 지돼가지고 또 뭐 장동혁이 나가 장동혁은 그다음 정당원 투표합시다. 장동혁 세계가 당원 중심정당 그다음에 보수 대통합 보수 대통합의 한동훈은 아닙니다. 보수 대통합 우리 공화당하고 가장 가까운 거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시대 교체, 세대 교체하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했던 얘기가 똑같기 때문에 장동혁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하고 이번에 선거연대를 하지 않은 이유도 그거예요. 그냥 선거연대 하지 않겠다. 단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10년 동안 모든 선거에 아무튼 녹색 옷 입고 으쌰으쌰 하고 봉사도 하고 그때 자부심을 가지고 엉덩이도 건들건들하고 했는데 이번에 선거 안 나가니까 와 지금 뭐 난리가 났어. 난리가 뭐 박종지한테도 가가지고 도와주고 뭐 박민식이한테도 가서 도와주고 잘했어요. 잘못한 거 아니야. 잘했는데 막 그냥 제일 좋게야 그 대구시장 출마해가지고 이진숙이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단일화했으면 제일 나을 텐데 그거는 그때는 합당 문제가 완전히 무르익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어쨌든 이 정치판이 보수한테 한번 더 기회를 준 건지 안 그러면 보수를 여기 안주하지 않고 제가 말하는 이 껍데기 보수들을 정리하면서 1년 10개월 남은 총선에 전력을 하면은 이재명은 지금부터 떨어질 일만 남아있어요. 이재명은 지금부터 떨어지면 왜? 보물가, 보환율,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유가 문제 하지만 사실은 저거 다 막고 있어서 그렇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목에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보수가 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들하고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하고 합당 안 되면은 새로운 신생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신생정당에 자유통일당이나 자유혁신이나 고용주 변호사 당은 없습니다. 그렇게나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연대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로 그 나름대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또 이번에 깨쳐있는 2030 세대들을 모아서 자연스럽게 우리 공화당과 같이 그래 되면 우리 공화당도 거기에 n분의 1로 들어가겠죠. 그러한 세력들이 보수 개편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 가더라도 우리 공화당은 당당해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 다 옳았어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정당이니까 뭐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양당 제도의 벽이라는 게 그래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연스럽게 한동훈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소위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 변화가 서로 간에 권력 투쟁을 싸움을 하든 서로 간에 당권 싸움을 하든 어떻게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당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래 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부부는 막 10년이면 됐어. 그냥 이제 나아드려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막 대통령께서 그래 모아야 하시면은 유형 하나 들고 잘 사셔라. 우리가 10년 동안에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눈앞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래 많은데 한 번은 불러줘야지. 유영아가 좋은지 보고 호가호위했다 하는데 당신 극한마 되나? 내 이름 팔면서 호가호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야? 그럼 내가 다 밝힐 거 아니에요. 내가 당에다가 돈을 일해내고 대통령께서 삼성병원 와서 제가 출마할까 안 할까 물어봤잖아. 출마하는 거 반대하시면은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해달라 말씀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복권을 위해서 제가 나갔는데 그때 출마 안 하라 했으면은 26억 돈이라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2달 있다가 사진도 내리고 이름도 써주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나쁜 놈 유영아. 제가 개인적인 이름을 얘기하고 지금부터는 저한테 호가호위했다 허위사실 유영아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바로 고발 조치했거든요. 대한양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도리가 있는 거예요. 도리가.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해달라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번 만나봐 달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 우리 당원들이 전한길 씨 같이 만나달라고 사저에 가서 싸움이 다 됐어요? 안 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거기 가서 시위하고 하려는 거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또 자제시켰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 박근혜가 아닙니다.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또 선거의 여왕으로 다니더라 손 흔들고 손잡아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가느냐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의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화두를 던져줘야지 아버지 대통령 같이 목숨을 걸고 이재명의 독재하고 싸워야 됩니다. 박근혜선 찍어줘야 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바라는 마지막 예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서 아이고 손 아파요. 그런 거 저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희생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정체성을 지켜달라,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를 막아달라. 마지막으로 이명박이 나오고 문재인이 나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할 때는 분명한 화두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잘 사는가 보러 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알았던 대통령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유영아가 또 정치적으로 영향 먹지 마라. 요즘 뭐 벌써 좌파들은 추경호가 1년 못 간다. 기소돼가지고 감옥 가면은 대구 보궐선거에 한다. 유영아 절대 나오지 마라.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다 들어간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우리 공화당 공지가 참을 참았어. 그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우리 당원들이 속이 뭉그러져도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저는 싫어요. 제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노후에 편안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냥 말 한마디를 던지시더라도 특히 윤석열을 만났으면 안 되고 한동훈을 만났으면 안 되고 권성동을 만났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바깥에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거짓 불법 선전 조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만나 다 인정해 뿌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인정하는 밖에 더 됩니까? 10년 동안 목숨 걸고 싸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맞습니다. 이영아 말대로 대통령은 다르다고?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우리가 제가 감옥 계실 때 편지 쓸 때 마지막 문구가 뭔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딸같이 절대 굴종하지 마시라. 탄핵 세력한테 굴종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본인은 탄핵을 당했지만 대한민국이 탄핵당하고 그때부터 우파 대통령을 탄핵을 쉽게 해버리잖아요. 좌파들이 뭉치면 그냥 탄핵시켜버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중하셔라. 나오시더라도 역사적인, 정말 역사적인 말씀을 하셔라. 그냥 옛날 생각하시고 그냥 아이고 손목 아파요 손 흔들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바라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경이 상 없었어요. 고생은 저는 존경합니다. 지금도 나는 정경 못해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운 이유는 개인 박근혜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슨 우리가 권력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요 달성사전은 벌써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목숨 걸고 10년을 쌓았는데 이렇게 참는데 한동훈까지를 만나 권선도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려놔야 되겠다. 저는 유영하고 누구고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정치판으로 모시고 나오지 마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자중해 주시라. 그리고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한마디 아버지 대통령의 구국의 혁명과 같이 그런 구국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번에 너무 힘드셨지만은 저희들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힘드셨지만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을 함께 드릴게요. 어머니 참 많이 되십니다. 진짜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막 마음이 아파도 절대 나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했던 얘기 있죠. 역사의 인물이 현재 진행형인 역사의 인물이잖아요. 아버지 대통령은 지난 역사의 인물이지만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의 시기 아닙니까? 그것은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이명박이 청계천 사업자들 지금 극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재명이 연임하고 장기 독재도 가고 이재명이 방송통신 다 장악하고 저거 못들어 입법 독재하고 이럴 때 이미 나라 망했다. 그런 화두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하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복권되셔가지고 편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최소원 씨가 지금 보석으로 병보석으로 나왔죠? 나왔죠? 그래서 최소원 씨 잘못 있어요. 그거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박 대통령은 챙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차분히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들이 있구나. 내가 한 사람의 얘기만 들었더니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돈 처먹었으면은 좌파 새끼들이 저를 놔뒀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집안도 망하고 내 동생 회사도 망하고 다 망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뭘 호가호의를 해? 사람들 잡아서 그래서 우리 당도 지금부터는 우리 당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목소리도 우리 당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남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남 따라다닐 군번도 아니야. 또 조원진이라 사람이나 우리 지도부나 지도당 위원장 우리 남아있는 우리 당원들이 그냥 뭐 이제 남 따라 남하고 붙어도 10분 동안 원고 하나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도 신경 써야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딱 정하면은 돌격 앞으로 가면 가는 겁니다. 부정선거 문제, 선거 부정 문제는 그냥 넘어간다. 우리는 대대적으로 투쟁을 선언하고 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휩쓸려 가지면 안 된다. 우리 공화당은 그 사람들이 휩쓸리는 것보다 훨씬 애국심이나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정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도 당이 제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에서 대강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8월 30일 날 전당대회는 6개월간 뒤로 미루고 현 지도부를 그냥 그대로 6개월 후에 다시 논의하겠다. 그것은 합당 문제도 있고 정계 개편 문제도 있고 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최고위원이나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건의를 한 상태고 이제 월요일 날 연석 회의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명 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겠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서 비판할 필요는 없다. 단지 내려놓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신 당명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명의 변경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2017년 8월 30일 날 했던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월요일 날 연석회의 전에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그 연석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헌당규 문제를 좀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을 운영하려면은 지금 들어오는 장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는 당비의 1.5배 정도만 더 도와주시면은 당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바짝 메고 운영하겠다. 이제 뭐 저는 더 이상 돈을 어디서 꺼낼 데도 없어. 저한테 돈 주실 분 있으면 주세요. 공식적으로 주셔야죠. 1,000만 원 주면 정렬을 1,000만 원 내가 정렬 얼마 내야 되나? 400만 원을 내야 돼. 아무튼 여러분들이 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돈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걸 아실 거고 이제 당에 나름대로 관심을 좀 가지고 이제 뭐 1년 10개월 있으면 총선 아닙니까? 정치적인 변화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 총리도 제가 만나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설프게 사당연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보수의 정치 변화에 개편에 정계 개편에 우리가 같이 좀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회는 2달에 한 번 정도가 대강 잡힐 것 같아요. 우리가 8월 15일 집회하죠. 그 다음에 10월 3일 집회 있죠. 그 다음에 1월달 뭐 상황 봐서 또 지금 뭐 부정선거 문제가 정리 안 되면 또 우리가 대대적인 또 투쟁 정국을 가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우리 당원분들하고는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요. 산행을 가든 뭐 간담회를 하든 이번에 세 번째 토요일이 언제죠? 20일 날. 세 번째 토요일 날은 영월을 가려고 그럽니다. 영월. 왕이 사는 남자의 그 배경에 있는 영월을 가는데 제가 제일 걱정돼가 부산하고 경남 쪽을 봤더니 그 한 3시간 반 걸린대. 3시간 반. 그래서 저쪽에 엄재학 위원장 말로는 울산에서 2시간 반밖에 안 걸린대. 맞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산행 겸 우리 당원들의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여러 가지 또 당원분들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날은 빠지지 말고 다들 같이 영월에서
정확히 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에 수도권에서 오기엔 좀 편하고 경남 부산에서 오기엔 조금 불편한데 뭐 거의 다 한 번씩 가작하는 얘기 너무 많아서 그쪽으로 정하겠습니다.